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소개한 이 사건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학생들에게 우범 송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제도가 이제 우범 소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소년법상에 우범 소년인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 이 법을 이제 위반하는 이 형법상의 죄를 짓지 않는 이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가출을 이제 이유 없이 한다든지 예. 아니면 이렇게 뭐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범 소년으로 분류를 해서 네. 그 바로 이제 재판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 제도가 우범 소년 송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재판부에 이제 송치가 되게 되면 이 소년부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네. 동행 명령을 발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동행 명령 영장을 발부를 하면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또 이제 소환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긴급 동행 명령 영장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동행 명령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동행 명령이라는 게 언제 뭐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게 동행 명령인 것인데 예. 이것이 이제 긴급 동행 명령이라는 거는 소환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나와라 이게 없이도 그냥 바로 동행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잡아오는 겁니다.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바로바로 불러서 그렇죠. 데리고 조사할 오는 수 게 있게.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24시간 내에 동행을 했으면 24시간 내에 임시 조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임시 조치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에 위탁한다든지 아니면 소년 분류 심사원에 위탁을 해서 뭐 이 학생을 조금 이렇게 뭐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임시 조치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범 소년으로 되면 죄가 지금 뭐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소년부에 성취가 될 수가 있고 소년부에서 임시 조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위탁을 하면 격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격리의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경찰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상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예. 폭행으로 처음에는 경찰에서 검토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경비원분께서 그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예.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는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비원께서 처벌을 원치 않는 손자 같아서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셨어서 폭행으로 좀 처벌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이제 상해로 또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상해 혐의를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고 경비원분께서도 이제 처벌을 원한다라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수사에서 그래서 제가 좀 봤을 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예. 폭행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일단 한번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번복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폭행죄로만 의율이 결국에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예.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공소 기각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상해죄로 그러면 볼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인데 예. 이 상해의 기준이라는 것이 폭행을 해서 이제 다치면 상해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폭행치상이라든지 상해가 되는 것이고 폭행치상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상해죄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판례상 그 경우에 따라서 달리 보는 부분이 있고 기절한 경우에도 일단은 상해를 인정한 경우가 있기는 하고 예. 이번에도 이제 영상에서 잠시 이제 정신을 잃으시는 것 같은 모습이 있다 예, 몇 초간이요? 보니까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상해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정신을 잃은 것인지 여부도 영상만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좀 봤을 때 너무 순식간이어서 이 부분을 기절로 볼 수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그 약간 기절한 수초간의 그 영상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너무 짧아요. 어. 그러니까 기절의 그 시간이 길었다라고 한다면 예. 명확하게 기절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잠시 정신을 잃으셨다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상해로 볼 수 있는지가 법적인 쟁점이 하나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경비원분께서 나는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을 하신다면요?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부분 상해로 볼 수 있느냐가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왜 쟁점이 되는 것이냐면 예. 상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 정말 이게 왜 상해가 안 되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굉장히 좀 경미하다고 보이는데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그리고 경비원분이 정신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뇌진탕이라든지 이런 게 진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상해가 잡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 기절 부분도 아마 이제 상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혹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짧기 때문에 이걸 기절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제 저쪽에서 그 만약이라도 상대방이 기절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말
정말 잠깐인데 이걸 어떻게 기준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그렇군요. 상해냐 폭행이냐가 쟁점이 되고 폭행이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 불원 의사를 한번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이기 때문에 예. 이 남성이 고등학생 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년법상 이게 그러면 소년 보호 재판을 하느냐, 그러니까 보호 처분을 받는 보호 재판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형사 재판인 소년 형사 재판을 받느냐, 이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예. 죄가 성립하는지까지도 결정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죄가 혹시나 폭행죄로 봤을 때는 아예 처벌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경찰에서는 우범 소년으로 우범 소년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직접적으로 이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향에 대해서 일단은 어떠한 분류를 하고 위탁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범 소년으로 일단은 법원에 송치를 해서 법원에서 뭐 임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렇군요. 경찰의 처분에 대한 뒷배경을 설명해 주셔서 훨씬 이해가 됐고 그 영상이 좀 인터넷에 퍼지면서 공분을 자아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그 법적인 조항까지 한번 짚어주셨고요. 이 학생을 찾아내서 보복하는 영상, 그러니까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 혹시 변호사님도 보셨습니까? 예, 이게 영상이 두 개입니다. 예. 두 개인데 한 개가 지금 이제 이 남성을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손을 뒤로 하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 사과를 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이 차 안에서 또 대화를 하는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일단은 뭐 어쨌든 훈계를 하고 조금 이렇게 지금 욕설을 하고 이런 영상인데 현재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남성이 이 지금 이 몸싸움 영상의 남성과 동일한지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됐어요. 예. 아마 가능성이 높겠지만 동일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서 이 그런 학생이라고 부분들 주장하는 거는 이 유튜버의 주장인 맞습니다. 것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쟁점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계속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댓글만 봐도 누군가는 굉장히 시원하다, 뭐 굉장히 잘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누군가는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더 관심을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논란이 분분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뭔가 그 SNS,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명 신상털이라고 해서 뭐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또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명예훼손보다 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라고 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이 원래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유포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그래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예. 그러면 일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중이 되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가중 처벌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사적 제재 자체가 이게 엉뚱한 사람을 이 가해자라고 이렇게 좀 공개해서 이 엉뚱한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예. 이게 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 처벌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이 아닌데 허위 사실로 이렇게 좀 명예훼손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은 신중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적인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저희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관련한 그래픽도 보내드렸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도 관련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유명한 사이트였습니다. 사이트에서 아예 그 양육비 있지 않습니까? 예.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그 부모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겨졌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는 법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봐서 이제 벌금형을 선고를 하고 다만 이제 선고유예라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맞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선고유예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그 부분이 확정이 돼서 결국에는 선고 유예가 됐기 때문에 당장의 어떠한 뭐 벌금을 이렇게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유죄가 됐고 이 부분 문제가 된다는 게 인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쟁점이 됐던 것이고 이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한 경우에는 네. 이게 처벌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예.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도 유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관심이 있는 사건 하나만 더 짧게 짚어볼게요. 한파 속에 추객을 방치한 경찰관과 관련해서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 있었던 일인데 추객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이제 집을 말하지 않아서 그냥 계단 앞에 두고 경찰이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성이 6시간 뒤에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피해자의 유족 같은 경우는 두 경찰관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라고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는데 벌금형을 피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이게 그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도 그 반의사 불벌죄나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이제 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예.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족들이 이렇게 좀 처벌 불원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감경 사유는 됐겠지만 이게 아예 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사유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군요.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경찰 내부가 참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저희가 경찰 내부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부 의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경찰이 집에 강제로 들어가서 뭐 꿀물까지 타줘야 되냐. 앞으로는 뭐 주치자 집에 들어가서 이불도 덮어주고 물도 떠다주고 해야 되냐. 어디까지 주치자를 모셔다 드려야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면할 수 있느냐. 굉장히 그 경찰 책임을 두고도 내부에서는 좀 자조적인 목소리, 자괴감 같은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무래도 경찰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그러면 업무상 과실이 없는 것이냐가 결국에 쟁점이 됐던 것이고 예.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 앞까지 일단 집 앞 계단까지는 모셔다 드렸는데 이렇게 조금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는 네. 이게 경찰 내부에서는 그러면 이것보다 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는 이 4조 1항 1호에 어떤 것이 있냐면 술에 취한 분들이 어떤 뭐 생명을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경찰 관서에 게시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긴급 구호를 뭐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임의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업무상 과실이 잡힌다고 한다면 이게 아무래도 조금은 경찰들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이제 매뉴얼을 다시 한번 좀 개정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주치자 보호 조치를 놓고서 워낙에 좀 말들도 많고 하다 보니 새로운 매뉴얼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매뉴얼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 5월에 이제 이 사고 있은 다음에 매뉴얼이 이제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주치자 중에 조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예. 그 의료기관에 일단 조금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쪽으로 이렇게 매뉴얼이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 연간 90만 건 정도의 이런 주치자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치자 병상에 있는 의료시설이 49곳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수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뉴얼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아무래도 조금은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112 신고에 1년 동안 주치자 신고가 얼마나 들어오나 봤더니 연간 90만 건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제 주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시설은 49개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정말 주치자분들이 이렇게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런 부분도 힘들 수가 있어요. 정말 정신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이 안전할 수가 있는데 이 병상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 아무래도 병상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관련 법을 제정을 하려고 경찰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디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관련 법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 관련 법에서 어떤 부분이 실효가 있을지를 좀 봐서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기지 못할 술은 마시지도 말자라는 결론을 좀 내봅니다. 술은 사실 이겨야 될 대상도 아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